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얘기를 환하게 밝혀드리는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입니다. 한 주간의 핫한 뉴스를 쉽고 빠르게 분석해드리는 이슈 레시피 코너인데요. 오늘은 22년에 변화될 부동산 제도 중에 부동산 양도세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집을 매각하려는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21년 12월 개정세법이 국회에 통과됐죠.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22년 1월 6일에 21개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보도했습니다. 보도한 개정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서 22년 2월 중에 공포하고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1개 후속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 양도세에 관한 부분 6가지를 짚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1세대 1고가주택, 비싼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계산 방식이 좀 변화가 됐죠.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실거래가가 9억이었는데 12억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변화가 된 거죠. 자, 현행에는 왼쪽 편을 보면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에 양도가액 빼기 9억 했는데 단순하게 9억이라는 단어가 12억이라고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한번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또 이해 가실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 적용을 받는 대상은 1주택자면서 실거래가가 12억 원 이내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보겠죠. 그래서 9억부터 개정 후에는 12억으로 상향 조정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12억에 샀고요. 파는 금액이 15억이면 5억이라는 양도 차익이 발생됐죠. 근데 이게 과거에는 양도가액, 실거래 가격이 9억이라고 해서 6억이라는 어떤 차익을 보게 됐는데 지금은 12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15억 빼기 12억이 되겠죠. 이에 맞게끔 세금 계산을 하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5억의 양도 차익과 3억이라는 차익 해서 계산하면 약 1억 정도의 양도 차익에 대한 기준점이 발생을 합니다. 장특공제 역시도 금액이 많이 줄게 되고요.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시행일은 21년 12월 8일 이후에 양도분부터 적용되고요. 기존에는 보유주택이 실거래가가 9억을 초과해서 양도세가 무서워서 집을 갈아타거나 매도하고 싶어도 못하셨던 그런 분들이 이번에 기준금액이 상향되면서 실거래가 12억까지는 조건이 충족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이 구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거주주택 비과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데 어린이집의 범위가 확대됐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통 현행은 가정어린이집이라는 단어를 써서 양도세 과세 특례가 됐죠. 이 특례 내용을 보면 가정어린이집과 그 밖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나왔고요. 비과세 받는 부분, 또 일반세를 받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적용받는 그런 대상을 한번 보죠. 정리해서 거주주택을 1개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어린이집도 보유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총 2개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죠. 거주주택 1개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가정 어린이집도 보유하고 있으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시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죠. 비과세 혜택 범위가 가정 어린이집에서 추가로 어린이집이라고 좀 더 광범위하게 확대가 됐는데요. 추가된 어린이집에는 국공립이라든가 직장, 협동 어린이집 이런 것들이 새롭게 추가가 된 겁니다. 시행일은 영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을 하게 되고요. 자, 가정 어린이집만 고집했던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세제적인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러나 확대되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런 것들을 계획했던 분들도 속도를 내서 나 그거 해야겠다 했던 분들도 당연히 계획대로 실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임대주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유,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을 받던 것들에 대해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현행 내용을 보면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특례 적용 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임대주택이 있었죠. 대체적으로 민간건설 임대주택과 공공건설 임대주택이었는데요. 추가로 공공매입 임대주택까지 유형이 추가가 됐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적용받는 대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기존의 민간건설 임대주택, 공공건설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공공매입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확대가 된 거죠.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보유와 거주의 요건을 일정하게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임대주택에 살다가 그 집을 매입하게 될 경우에는 보유와 거주 요건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것이 바로 민간건설 임대주택이라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 두 가지였는데요. 이번에 공공매입 임대주택을 새롭게 포함됐기 때문에 공공매입 임대주택을 매입하려는 사람, 그 집에 살다가 매입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1세대 1주택 1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특례 요건의 합리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1세대 1주택 1조합원은 1세대 1주택자가 추가로 조합원 입주권을 매입했던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보면 좀 복잡하긴 하지만 1과 2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된다 해가지고 1, 2 이런 조건이 있고요. 1 같은 경우 말고 2 같은 조건은 기역, 니은, 그런데 추가로 디귿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쉽게 정리 한번 해 드릴게요. 자, 한번 우리 생각을 해 볼게요. 2020년 1월 1일 날 주택을 하나 매입을 한 분이 있어요. 그리고 1년 이상이 지나서 2021년 2월 1일에 입주권을 취득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1년이 넘었죠. 종전주택을 매입한 지. 그리고 나서 3년, 쉽게 얘기하면 22, 23, 24, 1월 31일이면 3년이 좀 안 된 거죠. 이렇게 3년이 안 된 상황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를 받게 됩니다. 이는 3년 이내에 팔았기 때문에, 종전주택을 팔았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에 충족한다면 비과세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3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2020년 1월 1일이고 1년이 지난 2021년 2월 1일 날 입주권을 매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3년이 오히려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24년 3월 1일 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게 될 경우, 이럴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냐는 부분인 거죠. 이럴 경우에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신규 주택이 완성이 되고 난 후 2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고, 또한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경우, 그리고 신규 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플러스 신규로 생겨난 게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해야, 그래야만 이 세 가지를 충족했을 때 3년이 지난 상황에서 매각을 해도 종전주택이 비과세가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시행일은 영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부터 적용을 하게 되고요. 3년이 지나고 종전주택을 매각 시 개정 전에는 종전주택을 매입하고 다음 날 조합원 입주권을 매입해도 일정 조건 충족 시에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3년이 지나고 종전주택을 매각 시에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규제가 강화된 셈이죠. 자, 다음은 1세대 1주택 분양권 비과세 특례 조건인데요.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하면 입주권 비과세,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입주권 비과세에 대한 내용이 분양권이라는 단어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내용은 다 분양권이라는 내용만 들어가면 똑같다고 보시면 되니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신설됐죠. 양도세 거주 기간에 대한 특례입니다. 자, 이 부분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특례 대상인데요. 정리해 보면 특례 대상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에는 실거주 기간 1년을 인정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걸 한번 정리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적용받는 대상은 시행령 1일부터 3까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대주택,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이고요. 원래는 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조정대상 지역에서 2년 보유, 2년 거주를 해야 하죠. 그런데 상생 임대주택으로 임대를 할 경우에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2년 보유하고 1년만 만약에 거주했다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는 효과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1부터 3까지는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해서 임대 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요. 2년 이상 임대한 주택 같은 경우에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있죠. 자, 두 번째는 임대 개시 당시에, 임대를 할 당시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한 세대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할 당시에 기준 시가가 9억이 안 돼야만, 그래야만 혜택을 볼 수 있게 되고요. 또한 3번도 충족해야 되는데요. 직전 임대 계약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직전에 임대했던 계약 기간이,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그러한 주택만, 이 세 가지를 충족했을 때 비로소 거주기간 특례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의 시행일은 21년 12월 20일 이후 상생 임대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하게 되고요. 이 신설 특례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 지원을 위한 개정안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2년간 보유한 상태에서 상생 임대주택으로 조건을 임대놨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원래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2년을 거주했어야 하는데 개정안을 적용하면 이제는 1년만 거주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년 들어가서 살려고 임대를 못 내놓는 상황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만큼 임대를 놓을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임대 공급량이 확보되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에 임대 매물이 공급돼서 또 안정화에 조금은 도움이 되겠네요. 자, 바뀐 시행령 몇 가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정리해 보고 나니까 많은 부분은 완화되는 흐름이고요. 정비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보다는 좀 더 규제되는 흐름이네요. 자주 바뀌는 세법들, 언제는 완화되고 언제는 규제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 더 좋은 상황을 볼 수도, 더 안 좋은 상황을 볼 수도 있으니까요. 잘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주 개정된 세법을 공부하신다면 세금을 절세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 이슈 레시피 시간이었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더 궁금한 점이나 피드백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댓글로 남기기 어려운 내용이거나 자세한 대화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카카오 플러스 채널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 친구 신청해 주시고요. 메시지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기초, 최신 정책, 이슈 및 투자 전략을 받아보시려면 채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